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 리걸 마인드의 지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청구 취지 작성할 때 첫 번째로 우선 주 청구할 내용을 보통 1항에 기재하고, 두 번째 항에 소송 비용은 상대방한테 부담시키는 내용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재산권에 관한 청구이다 보니까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청구 취지에 기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어서 이제 청구 원인에 대한 기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원인은 그 청구 취지 그거와 그 기재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청구 취지를 기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의 일종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먼저 청구 취지에다가 내가 주를 청구할 내용을 쓰고 그 이유를 청구 원인에 쓰는 것이죠. 이 청구 원인도 마찬가지로 주로 써야 될 내용을 먼저 쓰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식으로 근거를 밝히는 식으로 보통 이제 그렇게 기재해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그 청구 원인은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청구 취지와 마찬가지로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특정해서 당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 입증하고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장의 그 필요적인 기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청구 원인란에는 해당 사건의 요건 사실을 기재합니다.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 각 법률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그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요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은 이 사건의 유형별로 다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유형별로 다 그걸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대여금 부분이니까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사실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 이자 약정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경우에 요건 사실은 소비대차 계약 체결,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에 반환 시기의 도래, 요 세 가지가 요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소비대차 계약 체결, 두 번째 목적물의 인도, 세 번째 반환 시기의 도래, 요 세 가지가 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 원인란에는 이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요 내용들을 요건 사실 하나하나를 따로 소제목으로 다루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소제목을 달지 않고 해도 되기는 됩니다. 이러한 그 요건 사실의 이런 내용을 청구 원인란에 기재해야 하는데 물론 이러한 그 내용을 기재하기 앞서서 당사자 관계를 먼저 기재해 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관계를 먼저 기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건 사실 부분을 청구 원인란에 어떤 식으로든 기재가 되면 되는데 보통은 그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요건 사실 그 자체를 소제목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부여하는 것은 서면의 내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변호사와 일반인이 작성한 서면의 차이는 제목을 기재하고 또 안 하고의 차이다 정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 입장에서는 담당한 사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 읽어보기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눈에 딱 그 이해를 하기 쉽게 써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 소제목을 다르면 아무래도 시인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또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제목을 달고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의 항을 여러 가지 기재할 텐데 소제목의 항 번호는 예전에도 한번 잠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이런 순서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항 번호하는 그 번호 부여 순서는 첫 번째 그 숫자만 기재하고 두 번째 한글 가나다라 할 때 가 이렇게 나 다 이렇게 한글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는 숫자 중에 반가로를 해서 반가로 형태의 숫자, 그 다음에 한글 중에 반가로 형태의 한글, 그 다음 하위 단계는 쌍가로의 숫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하위 단계는 쌍가로의 한글, 뭐 이런 순서로 하위 제목을 달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하면 이게 하위 단계의 그 소 제목은 너무 많이 아래 단계로 내려가서 이렇게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위 단계로 토 제목을 너무 많이 내려가서 부여를 하게 되면 서면 구성이 굉장히 난잡해 보이고 쉽게 내용 파악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제목 부여 단계는 주로 숫자,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반가로 숫자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내용 파악에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예시는 그림으로 이렇게 화면에 띄워진 채로 이렇게 소제목을 하위 제목을 달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원인 부분을 기재할 때 문장 구성 순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청구 취지 기재할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좀 유사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주어, 상대방, 목적어, 행위 이 순서로 그때 청구 취지의 그 순서를 기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 달라진 것은 시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구 원인 부분을 기재할 때는 어떻게 되냐? 주어, 시제, 상대방, 목적어, 행위 이런 순서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글자만 따서 주시, 상목행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순서는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 원고는 2017년 12월 31일 피고에게 금 4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순서를 기재한다는 것이죠. 즉 원고는 할 때 원고는 주어죠. 그다음에 2017년 12월 31일 그거는 시제의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피고에게 이거 상대방이죠. 금 4천만 원을 목적어죠. 빌려주었습니다. 행위 이런 순서로 기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 날짜를 기재할 때는 2017년 12월 31일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17점, 12점, 31점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가 법률 시장에서는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2017점, 12점, 31점 이렇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물론 뭐 순서 문장 순서를 쓴다든가 할 때 또 이제 그 연어리를 쓸 때 저와 같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그 법률 전문가로 훈련을 받은 그런 판사라든가 뭐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이와 같은 순서로 작성하고 뭐 읽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서면을 작성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순서로 작성해 주는 것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저 순서를 지켜서 또 저 양식을 지켜서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문서 서식에서는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빨간색이라든가 또 파란색 이런 컬러를 넣어가지고 사용해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문장을. 근데 이제 소장과 같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는 이와 같이 여러 색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검정색으로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굵은 글씨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밑줄을 긋는 정도로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서는 구체적인 그 소장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고 아마 또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한번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그 이자 약정을 그 한 경우를 가지고 보통 이제 지금 소장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자 약정이 없다면 이자 약정한 부분만 빼고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전 소비자차 계약 체결을 한 사실을 기재할 때에는 대주, 차주,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기재합니다. 즉 아까 이 대여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 요건 사실을 청구 원인란에 기재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청구 원인란에 들어가는 요건 사실은 대여금에 있어서는 금전 소비자차 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에 변제기의 도래 요 세 가지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금전 소비자차 계약 체결 부분을 기재할 때 그 내용 안에 들어갈 부분은 뭐가 또 있냐면 대주와 차주, 원금, 이자, 변제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권자고 차주는 돈을 빌린 자고 채무자고
그 다음에 원금, 이자, 그 다음에 이자 약정을 안 했으면 이자를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차용증이라든가 그 계약서 같은 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같은 게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사실 중에 목적물의 인도 사실을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은 대여금에 대해서 은행 계좌 이체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대여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 그 목적물은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인도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이제 은행 거래 내역서나 또는 해당 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의 그 통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은행 통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 보통 그 통장의 예금주 이름이라든가 계좌번호, 그 다음에 은행명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는 통장 제1면 그 부분을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당 거래 내역이 그 거래 내역이 있는 기재되어 있는 그 통장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두 군데를 복사를 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보통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원본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해당 재판부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사본은 증거로 제출하시고 원본은 변론기일에 원본을 지참해서 판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소장 예시 적은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지금까지 했던 그 설명을 요약 설명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빠져있는 부분, 입증 방법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첨부 서류, 그 다음에 뭐 작성 연원일 뭐 이런 거 쓰는 부분, 그 다음에 관할 법원 기재하는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장 작성하는 거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1시간 더 정도만 하면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뭐를 할 것인지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 중에 있는데, 답변 들을 방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다음에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